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쌤입니다. 자, 2012년 11월 3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타이틀에 얌전한 폭풍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FOMC 이후에 이제 다우지수가 1.55% 하락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3%대의 발작을 보였는데요. 자, 이유를 본다라고 하면 금리 정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0.75%포인트, 이건 거의 확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9월 달에 말씀드렸던 상황이니까 뭐 이변은 없다 보시면 되고요. 자, 0.75% 이번엔 자이언트 스텝이자 이제 12월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월이 뭐가 문제냐?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빅 스텝 정도로 이제 완화를 할 것이냐 사이에서 지금 연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는 상황입니다. 지금 확률 자체도 채권 시장이나 동향을 보면은 확률 자체도 거의 뭐 반반 수준이에요. 뭐 49%, 44%니까 뭐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는 정도의 확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확신을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확신에 대한 근거, 그리고 발언에 대한 근거를 갖추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12월 완화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롬 파월 의장도 약간의 여지는 주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가능성은 이번 달 다음 달 CPI 지수가 떨어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번 달에는 다시 말씀드려 7%대를 보는 게 중요해요. 7.9까지 7.9를 보는 게 중요한데 이게 이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이번 달에 나와야겠죠. 점점 내려간다라는 건 보여야 되니까요. 그리고 다음 달에 이번 달에 한 7.9, 7.8 이런 식으로 보이고 다음 달에 이거보다 더 낮게 7.5 아래를 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물가가 잡히기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는. 그러면 12월 금리 정책을 펼치는데도 연준도 아주 완화에 대한 근거가 올라가겠죠. 근데 이번에도 뭐 지난번에 8.1 예상이었는데 8.2% 나왔죠. 그래서 뭐 크게는 아니지만 소폭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또 뭐 한 8% 초반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럼 0.75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당장은 힘이 좀 더 실리겠죠. 다음 달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그래서 CPI를 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보면서 판단하는 거니까 기존에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라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제롬 파월 의장이 정말 미세하게 여지는 주었다 정도, 당연히 강경하게 발언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지를 준 것만 해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 나스닥이 저렇게 발작을 일으킨 거는 지금 목표 금리가 지금 점도표를 보면은 기존에 6월에 4.3% 전후 정도였죠. 이 정도였는데 이번에 9월에 보니까 4% 후반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4% 후반, 4% 초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갔고, 이번에 제롬 파월 의장이 말한 게 이 목표가 고점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그러니까 5%대를 찍을 수 있다는데 앞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이게 우려감을 조금 낳은 거다. 그래서 나스닥이 좀 발작을 일으켰다 보시면 되는데, 이 5%까지는 여러분 그래도 열어놓고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 지난 9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이 끝나지 않았다. 이번 11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미국은 이제 4%대를 벌써 올라온 겁니다. 4%대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은 연말에 0.75를 하면 더 이상 올리면 안 되는 거고요. 0.5를 해도 0.5%를 해도 내년 1월에 0.25까지 올리고 더 이상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상승폭이 없어요. 그러니까 4%대가 아니라 5%대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현재 상황이면은 11월까지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 5%를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기존에 말씀드렸던 상황이고 이거를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월에 금리를 딱 깔끔하게 인상을 마치고 중단한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4.75로 나이스하게 마감을 하는 건데 그러기에는 사실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존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말씀드렸죠. 자이언트 스텝이 더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한 2번 하고 말 줄 알았는데 지금 뭐 4번 이렇게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선제적 조치라고 하는데 사실 선제적 조치를 할 거면 작년부터 하는 게 맞는 거였고, 속도를 빠르게 해서 빠르게 금리 인상 이 속도를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인데
이 부분 정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5%는 사실 뭐 딱히 새로운 사실은 아닌 겁니다. 그냥 연준 의장 입에서 발언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건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에요. 채권 시장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준 의장 발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하게 발작이 나온 거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어땠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뭐 1.7% 이렇게 하락을 보이면서 출발해가지고 그 구간에서 저점을 찍고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FOMC 이후에 한번 흔들릴 수는 있다. 그런데 2300 정도는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양봉을 세워준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이탈하더라도 단기적인 영향이고 빠르게 회복해서 위로 올라갈 것이다. 이거는 내려갔다 올라가느냐 그냥 여기 지켜주고 올라가느냐는 이 반등 강도에 달린 거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켜주면은 뭐다 반등 강도가 조금 더 셀 것이다. 내려갔다 올라오면은 최종 목표치는 뭐 같을지언정 반등 속도가 조금 더 느릴 수 있다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2300 건드리자마자 빠르게 이렇게 오후장에 뭐 상승 반전까지 이뤄냈었죠. 오후장에 이렇게 강해지는 거 보면은 2300은 그냥 지켜주겠다라는 뜻으로 메이저들의 의지가 좀 현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뭐 선물 동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기관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콜옵션을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콜옵션 매도량을 이제 줄이고 신규 매수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열어놓기 시작했어요. FOMC 전까지는 위에 아래를 다 막아놓고 있었는데 이제 열어놓기 시작했다.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선물 매수해서 축적해놨죠. 주식 매수해서 축적해놨죠. 위로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는 구간이다. 그래서 FOMC 이후에 제가 뭐 흔들림이 있더라도 좀 자신감 가지셔도 된다. 그래서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는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슈적으로도 해도 악재가 해소됐기 때문에 영국발 악재 해소된 거 총리 교체까지 이루어졌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온 건 영국발 악재인 거고 그리고 우리는 원래 이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골이 깊었죠. 골이 깊으면 뭐다? 산도 높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거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내려온 게 산이 높았기 때문에 골이 깊은 거다. 이번엔 또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2300 흔들기에서 끝나야 되는 게 2200 흔들기까지 나왔죠. 그래서 2134까지 밀렸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등이 좀 더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2550 구간까지는 가는데 이 구간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넘어가야 된다라고도 말씀드린 거예요. 못 넘어가면은 2300에서 2550 박스권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분이 나쁘다. 2550에서 2650이어도 되니 크게 돌파해서 멀리 안 가도 되니까 이 위에서 조정을 받는 게 나이스한 거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 내년에 또 기약할 수 있다. 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이 부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거의 세뇌 당하듯이 기억하고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내년 시장도 좀 준비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연말 연초까지는 좋을 것 같고 내년 시장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46% 최근에 좀 약했는데 나스닥 마냥 뭐 급락이 나오곤 하진 않고 반등 나오려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700포인트 회복 시도 한번 했는데 이 구간으로 지금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만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730 넘어가는 건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이 하락 추세선이 쭉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기존에 이탈한 다음에 제가 연장을 안 해드렸었는데 쭉 연장을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연장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하락 추세 하단 구간 정도는 거의 도전을 하고 있는 이 정도가 되겠죠. 거의 도전하고 있는 구간이 되고 700 넘어가면은 이 안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나서 730까지 넘어가면은 이 하락 추세선 돌파해내고 그리고 저항 구간도 넘어간다. 그래서 700 넘어가면 730 넘어가는 게 기정사실화 되기 때문에 700만 넘어가면 된다.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이제 11월에는 이 730포인트 넘어서 다시 한번 달릴 수 있는데 코스닥은 걱정을 크게 안 합니다. 요 830 넘어갈 거라고 보고요. 코스닥은 890에서 900 정도까지는 추가 반등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쪽으로. 빠르면은 이제 올해 하반기에서 이제 1월 사이에 돌파를 할 거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900포인트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시황 체크하시고 FOMC 이후에는
제가 뭐 흔들림이 있어도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뭐 워낙 뭐 돌발악재가 많아서 아직도 불안하시겠지만 불안감은 이제는 좀 떨쳐내실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미국 금리 인상이 완화될 조짐, 끝날 조짐. 금리 인하는 좀 나중에 보자고요. 그리고 미국이 저렇게 금리 인상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핵심적으로 보는 게 이 고용 지표가 좋아요. ADP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10월달 23만 9천 건이죠. 예상치보다 좋고 서비스 부분 호조. 그러면은 고용 지표가 좋다라는 건 미국 경제 침체? 침체는 가능성 있지만 아직까지는 탄탄하다라는 거예요. 침체는 그 추후의 가능성인데 침체 오기 전에 해소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멈출 가능성이 있고 소비가 지금 위축되고 하는 거지 뭐 엄청난 침체로 들어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침체 발 정도는 담갔다 뺄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금 밟았다 떼는 것처럼 침체에 금 정도 밟고 살짝 발 정도 담갔다가 빠지는 정도로 미국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연준엔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긴축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표가 그 근거를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지금 구간에서는 미국이 이제 연말에서 연초부터는 금리 인상 완화 조짐이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이 끝난다라는데 시장이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시선을 조금 변경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곡물 수출 합의 부분에 중단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 다시 재개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완벽하게 뭐 합의된 건 아니지만 이 협상에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정도로 보였으니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